네, 12월 26일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산하고요. 코스피는 빨간불을 간신히, 코스닥은 0.77% 내림세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오늘 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 무엇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장 정리해 볼게요. 김태성 본부장, 변영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이야기할 때 제약바이오를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코스닥에서 거의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업종인데 그중에서 뭐 50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많고요. 파맵신의 경우에는 오늘장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무려 연일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당시 그 타이어뱅크의 최대 주주 변경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파맵신 회사 자체의 매력도가 달라질 만한 이슈입니까? 아니면 이 재료 어느 정도 소멸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최대 주주가 만약 타이어뱅크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에 이제 속도가 붙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일시적으로 위기의 고비는 한번 넘어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흐름의 지속성적인 부분은 조금 더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과 열 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네. 시총이 300억도 안 됐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겨우 그러니까 상한가를 몇 번 이제 나오고 나서야 지금 이제서 겨우 이제 시총이 1,000억이 넘는 그런 지금 이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총이 작으면 작은 대로의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기술력이 그러니까 확실히 있지 않거나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상장 폐지의 또 계절인 3월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파멸신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불확실성이 많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저는 트레이딩에 입각하는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의 이제 자발적인 이제 장기 투자는 굉장히 저는 위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제약바이오 파맵신이 아니더라도 네. 굉장히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나 시총이 너무 작다라는 좀 부담감을 안고 길게 보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세가 날 때 이 시세를 이용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시총이 좀 많이 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파맵신 현재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은 매도하지 않더라도 매도 네. 타이밍이 다가온 건 같다라고 네. 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가는 테마가 제약바이오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파맵신 팔고 그럼 다른 종목 교체를 할 만한 게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 파맵신과 함께 다른 제약바이오도 함께 좀 비중 축소 의견이신 건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계속 좀 봐야 되는 기업들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성향에 따라서 일단 파맵신이라고 하는 변동성을 한번 이제 느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편한 쪽을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SK 바이오팜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뇌전증 신약 관련한 이제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북미에서 사실은 이제 경쟁사가 원래 이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계약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SK 바이오팜이 그 물량을 좀 가져오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이 매출이 좀 찍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막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에 피로감을 좀 느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SK 바이오팜 같은 우상향을 좀 천천히 좀 해줄 수 있는 기업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성향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보다는 안정성을 좀 택하시는 분들이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는 저는 SK 바이오팜이 2024년도에는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기존에 이제 북미 매출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중동이라든지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 신규 매출에 대한 매출처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대안주로 SK 바이오팜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뇌전증 치료제에 관련했고요. 변용현 대표도 네. 오늘 이 파맵신의 경우에서는 매도 타이밍 노려보시겠어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신규적 관점에서는 매수할 수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네. 지금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데 사실 전 보유자라면은 저는 아직도 보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주봉 기준에서 주가가 상장일, 성장 특례 상장 이후의 주가에 대한 괴리율이 굉장히 컸다. 2020년도 6월 기준에 21,000원대 주가가 지금 뭐 바닥권에서는 11월 20일 저점이 900원. 이 부분이라면은 올해 초의 주가 대비 그리고 2020년도 초에 대한 주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낙폭이 컸는데 사실 그동안 이 파맵신이 보여진
성장성 특례 상장 이후에 보여준 이 파이프라인의 부재 그리고 임상 성과가 좀 없었다는 점. 그래서 이번에 타이어뱅크의 어떤 매각 아니면 매각이 좀 진행되고 있는 이유도 사실 기업의 존속과 좀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봤습니다. 물론 이제 파맵신도 사실 이제 많은 기간이 남지 않았죠. 이게 특례 요건 하에서에 대한 상장에 대한 이 관리 종목 요건의 완화 기준도 사실 이제 그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들이 좀 리스크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지금 저점에서의 수급 동향을 보고 지금 RSI 지표에서도 다소 이제 과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네. 저는 3,7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신고 영역인 6월 19일 4,200원대를 좀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보유자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에요. 저점 대비의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목표가는 한 5,500원 선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봤고, 이후에는 타이어뱅크가 인수 이후에 사업에 대한 실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볼 포인트는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파맵시는 조금은 더 보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AD 테크놀로지는 어때요? 지금 오늘 오전에 한 33,650원까지 올랐다가 추세적으로 다시 쭉 밀리는 듯 했습니다. 윗꼬리가 달렸는데 오후장에 현재 10%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건 욕심입니까? 우선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없다에 대한 관점보다는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의 흐름들, 이 부분이 단순하게 지금은 주가에 좀 많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좀 반영했다라고 좀 보여졌어요. 최근 3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누적 매출액이 1,438억. 그런데 금번 3분기 누적이 606억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 손실액이 151억을 좀 기록하면서 아직은 실적적인 측면에 대한 회복률이 좀 굉장히 좀 미미하다. 이 부분은 4분기까지 기저효과가 좀 지속될 수 있는데 단순한 기대감만 주가에 좀 반영됐던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패밀리스 업체에 대한 수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 부분도 이뤄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그리고 내년도 장기 성장을 좀 이뤄낸다는 관점에서는 실적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신고가 이후에 관련된 온디바이스 AI 개별 이슈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순환매 상승은 좀 예상돼 볼 수 있는데, 저는 신규적 매수 관점은 좀 리스크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졌고, 다만 보유자 관점에서는 저는 한 31,0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도할 타이밍이긴 한데 약간 네. 매수 가격에 따라서 그렇죠.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네. 욕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절반 정도는 네. 줄 때 챙기자라는 전략을 저는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은 시장에 돈을 신규로 좀 투입하시는 분들보다 일단 단도리를 좀 잘하고 내년의 흐름을 좀 보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수익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그러신 분들은 저는 20에서 30 혹은 절반 정도는 이제 매도를 하시되, 남은 절반은 제가 지금 이 월봉 차트를 하나 좀 띄워놨는데, 월봉 기준으로 보면 이 AD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뭐 35,000원대까지 한번 상승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32,500원.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로 넘어가려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지금 이 돌파를 할 수 있는 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 가격대는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드렸다면, 저는 이제 스케줄적인 부분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 일단 이번 주는 연말이라서 수심이 좀 약할 수는 있어도 다음 주에는 지금 이 CES 2024에 대한 이벤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가우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위치에서 전량 매도를 하시기보단 일단은 일부는 챙기시고 일부는 가전박람회 전까지, 혹은 이제 가전박람회에서 어떤 이제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조금은 유지를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D 테크놀로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8.22%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손오공 체크해 볼까요? 상한가는 풀렸습니다. 19.68%의 급등 마감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손오공이 올라서 지난주에 어느 정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뭔가 완구 관련주들 매도해야 되는 거냐라고 여쭤봤고, 많은 분들이 네. 이제는 좀 일정이 지났으니까 매도하는 게 어떠세요?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갑자기 올라서 놀랐어요. 네. 근데 오늘은 2차 승시 때문에 오른 거라면서요? 그렇죠. 일단은 저도 사실 올랐을 때 네. 저출산 관련 뉴스가 오늘 좀 있었었거든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또 발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대장이 저는 꼼비 뭐 아가방 컴퍼니 이쪽이 아니라 네. 손오공으로 잡혀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이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2차 전지 관련 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앞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기존의 산업보다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 그 알파적인 부분이 기존 산업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성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구 완구 시장보다 당연히 뭐 2차 전지 쪽이 엄청나게 이제 클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뉴스가 나온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쫓아가기보단 조정이 나오면서 이 뉴스에 대한 진위 여부라든지 뭐 추가적인 어떠한 평가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평가들을 좀 보시면서 조정을 한번 이용해보는 전략은 괜찮으나 지금 위치에서 이제 공격적인 트레이딩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오공 일단 2차 전지 사업 진출이 다시 재부각된 겁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정 시에 네. 관심이 없을 때 다시 2차 전지 색으로 사보는 건 괜찮지만 현재 따라가진 말자 했습니다. 상한가도 좀 풀렸고요. 참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중공업 보도록 하죠. 주가 반응 별로 없는데 이거 왜 다뤄요 싶을 수 있지만 오늘 또 대규모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 두척 수주 이야기가 네네. 나왔고 생각보다 주가가 내년에는 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 삼성중공업 반응 없는 종목을 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우선 저는 자리 부분에서는 좀 매수 관점을 봤는데 뭐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 삼성중공업의 어떤 조정 사유는 대규모 손배 사유가 좀 있었어요. 지금 3,7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규모액이 좀 확정이 됐는데 이게 4분기 재무에 좀 반영이 될지 또는 내년 1분기에 반영이 될지 이 일시적인 반영 효과가 아직 재무에 선반영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최근에 암모니아선 두척에 대한 수주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전체 수주 목표액 72%를 좀 달성했다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금액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8조 8,1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이미 확보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여기서 크게 꺾이지 않고 현재 구간을 좀 유지해 준다면 안정적인 실적 베이스 하에서에 대한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 비용의 인식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이 재무에 대한 부담으로 좀 작용되면서 이익률의 훼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그래도 매수하기 괜찮은 구간까지 좀 하회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7,300원 구간에서 저는 한 7,500원 구간, 오늘 현재 구간까지는 좀 매수할 수 있는 유효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네. 지금 수주의 목표액이 반영 효과에 따라서는 뭐 일시적인 반영이 아니에요. 3년간 뭐 또는 4년간에 대해서 이게 차별에 대해서 이게 잘라서 이제 매출로 좀 이식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조보다는 내년도의 실적 기조를 좀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저는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아닐까 판단해봤습니다. 내년에 좀 바로 반응이 올까요?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릴까요? 왜냐하면 내년 역시도 사실 시장의 뭐 물동량이라던가 네. 경기가 그리 좋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고 있진 않잖아요. 선박이라는 것은 사실 이 인도 일자라든가 인도 조건에 따라서도 이게 뭐 경기와도 좀 밀접한 영향은 좀 있는데 네. 지금 확보된 수주액이 반영된 시점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상반기에 특히나 그래서 실적, 즉 우리가 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숫자는 내년 1분기 그리고 내년 2분기까지 올해보다는 확연히 다르게 좀 이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오히려 실적 매력도를 좀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 신규 매수 접근해보자라고 오늘 처음으로 특징주 내에서 신규 매수 의견 나왔습니다. 이어서 YG엔터도 보도록 하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두 분에게 한번 다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장중에 7% 가깝게 하락한 이유는 그 가장 블랙핑크에서도 핵심 멤버인 주력 멤버인 제니 씨가 개인 레이블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이제 주말새 나오면서부터 좀 불안하긴 했어요. 그래서 다시 주가가 상승했던 걸 다 반납했는데 이거 큰 악재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아니 왜 또 이거 가지고 놀래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악재라고 보긴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블랙핑크가 재계약이 좀 안 될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판단했잖아요. 네. 그래서 재계약이 됐다는 것은 사실상 선결 조건, 협의에 따른 어떤 조건들은 좀 있었을 것이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개별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다라고 좀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 활동을 인정하는 선에서의 단체 활동에 대한 계약을 이뤄내지 않았나라고 좀 봤는데 오늘 뉴스 때문에 7%가량 빠졌다가 지금 3.8%대 지금 하락을 좀 했지만 이 영향으로 좀 우리가 확정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수가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네, 생각했고요. 그렇죠. 본부장님의 생각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네네.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악재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기준으로 보면 이 블랙핑크라고 하는 걸그룹이 이제는 연차 수가 제법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계약보다는 멤버들에게 더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룹들이 계약을 할 땐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대3, 회사가 7의 비중, 뭐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3의 비중이라면 이것들이 재계약하는 과정에서는 점점 아티스트들의 이제 비중들이 좀 커져가고 회사의 비중들이 조금 적어가는 계약들이 많다라고 해요. 이번에 아마 재계약도 과거보다는 조금 회사 재무제표에는 다소 불리하게 이제 저는 계약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두 번째로는 이 신규 그룹에 대한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도가 사실 이제 너튜브 속에서의 뭐 뷰수 혹은 이제 구독자 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나 그 외에 이렇다 할 지금 어떤 뭔가의 그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룹사들도 지금 뭐 연일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지금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 베이비몬스터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네. 가격적으로 이제 뭐 5만 원 후반대, 5만 7천, 5만 8천 원대 회복이 되면 그때 저는 다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지금은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YG 엔터뿐만 아니라 네. 엔터사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엔터에 대한 의견이 좀 나뉘어졌습니다. 기존의 악재를 정말 악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는 좀 둔감하게 볼 것이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동시가 구간에서 코스피는 0.11% 오름세, 코스닥은 0.7% 하락하고요. 장 마감 지금 시작됩니다. 연말에는 원래 매년 그랬습니다. 거래량이 한산했고요.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산타랠리가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쭉 나와줬던 터라 이번 한 주는 마지막 주는 즉 마감을 앞두고서는 좀 조용하지 않을까 혹은 양시장이 눈치를 보면서 혼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장이 그랬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의 특징주들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김예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12월 26일 화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확인해 보시죠. 네,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나고 우리 양시장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상승 출발한 양시장,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오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시장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2,602포인트로 오늘 거래를 마감하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73% 하락하며 84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택한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외국인들은 2차 전지에 집중을 했던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2차 전지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장중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외국인들 포스코 홀딩스와 에코프로 BM, 포스코 DX와 포스코 퓨처엠까지 2차 전지 기업들 모조리 담아내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DX는 오늘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14%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럼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기관들은 오늘 다양한 종목들을 담아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대장주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포스코 DX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가운데 셀트리온 연일 담아내며 오늘 시장에서도 1% 넘게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KT 역시도 오늘 기관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오늘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기업들도 체크해 보시죠.
네, DTNCRO입니다.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된 기업인데요. 오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취임식을 앞두고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하고요. SY스틸텍입니다. 건축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오늘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체 치료제 기업인 파맵신 역시도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역시나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오늘 또 우크라이나 휴전 기대감 속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통신망 구축 사업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상한가가 오늘 풀린 모습이고요. 21% 급등으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한편 오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와이즈버즈입니다. 온라인 광고를 하는 기업이고요. 이 SNS인 스레드가 유럽에서도 출시된다는 소식에 이 지난주에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오늘 장중에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이 메타의 파트너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17% 급등하며 오늘 1,860원으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또 아프리카 TV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위치의 1위 스트리머가 아프리카 TV로 이적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트위치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아프리카 TV 오늘 전거래일 대비 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82,6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과연 이 안에서 시장의 특징을 어떤 것들을 찾아볼 수 있고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지 클로징 벨 플러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특징들만 보더라도 그렇죠. 약간 시총이 좀 작거나 테마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움직였고 테마주 안에서도 뭔가 오늘 시장하면 딱 떠오를 만한 그런 테마는 없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그 배당락일이 이제 내일이잖아요. 네. 그걸 빌미로 지금 시장은 잠시 쉬는 걸까요? 크게 의미 없다 봅니다. 의미 네, 없습니까? 일단 뭐 대주주 양도세 완화 그리고 이제 배당 기준일도 지금 내년으로 또 미뤄진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패턴들은 다소 저는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은 다들 지켜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누가 내년에 왕이 될 상인지 네, 하나씩 이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지켜보는 시장일 뿐 거기에 이제 뉴스에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제약바이오가 한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영은 대표님도 동의하시는지 또 개인적으로 네. 변영은 대표는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조정 시 대형주 매수라는 네네. 걸 되게 일관적으로 이야기했고 네네. 실제로 대형주들이 코스닥보다는 물론 개별 종목의 상승폭으로 따지면은 역시나 뭐 중소형주 폭이 크지만 네. 스코어상으로 봤을 때 대형주들의 이 꾸준한 상승이 나타나줬거든요. 네. 1월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일단 수급께서는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사실 뭐 단순한 수급 동향을 좀 보면 네. 오늘 사실 개인 매도세가 좀 많았던 부분들, 특히나 이제 코스피의 개인 매도세가 좀 많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이 개인이 어떤 차익 실현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오늘은 이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이 삼성의 어떤 테일러 공장의 어떤 연기 소식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했던 흐름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섹터도 같이 좀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 특히나 1월장, 2월장에서는 오히려 이 3월에 대한 이 상장 폐지 리스크 또는 뭐 관리 종목에 관련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 원래 전통적으로는 좀 1월과 2월 초까지는 그래도 대형주가 오히려 좀 수급으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흐름들 좀 있기 때문에 네. 1월 또는 2월 중순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단 연말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데 일치됐고 지금 왕이 될 상인가 그 왕이 누가 될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에 의견이 또 일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한번 왕의 후보를 한번 찾아볼게요. 두 가지 주제였고요. 보시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고요. 그리고 2024 CES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IT 쪽. 요 두 가지의 테마가 지금은 그나마 가장 살아있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긴 것 같은데 네. 1월 효과의 기대를 더 키우고 있어요. 그쵸. 지금 일단 두 이벤트가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1월 달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네. 사실 출발 위치가 조금 다르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CES 2024 관련한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출발 위치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와 관련한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마다의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낮은 위치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차이점을 이제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CS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뉴스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JP모건 컨퍼런스는 오늘도 좀 느꼈지만 새로운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별로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조금 더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쪽이 JP모건 컨퍼런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부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고 본인들이 이제 직접 참여하겠다라는 좀 기업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이 JP모건 컨퍼런스는 그동안에 한 4, 5년 동안 제약바이오가 좀 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2024년도에 굉장히 또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수의 종목군들이 다 수급이 좀 비어 있습니다.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이런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매수를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은 이 수급의 빈집 상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수급의 이 어떠한 이 끌어당김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뉴스가 나오는 기업들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개별 호재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개별 기업들이 많은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연관된 종목을 골라보는 게 그래도 그냥 제약바이오보다는 적중률이 높은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너무 보면- 당연한 질문인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네.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뭐 단순하게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있다고 좀 판단되는 기업들보다는 과거 작년도 사례를 좀 보면 여기서 JP모건 이 컨퍼런스에서 여기서 기술 이전 성과를 좀 냈던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도 굉장히 좀 좋았다. 이 점을 좀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개인적으로 변영인 대표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고 네. 지금 그 증권사 리포트를 봤을 때는 키워드는 압축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뭐 비만 당뇨도 있지만 ADC도 있고요. 그리고 항암도 있고요. 네. 뭐 항체 치료, 재대열 이야기 뭐 이렇게 되게 많은 키워드가 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압축해 본다면 어떤 키워드가 더 매력적이세요? 지금 특화된 플랫폼, 뭐 파이프라인이 이게 좋다, 이게 좀 안 좋다 이런 관점은 아닌 것 같고 예. 저는 올해 가장 좀 기대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기술 이전 성과를 어떤 기업이 내는가. 근데 그래서 우리가 좀- 예측하기 네네. 어렵지 않아요? 일단 힌트가 좀 있었고 최근에 네. 이제 관련된 과시화된 이벤트들이 좀 있었던 기업들, 뭐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 알테오젠이 뭐 머크의 인수설 때문에 다시금 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비독점 계약을 다시금 독점 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협상안에 대해서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독점 계약으로 좀 선회가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유한양의 경우에도 사실 존슨앤존슨이 지금 병역 효과에 대해서는 뭐 이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뭐 좀 희비가 좀 있었지만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1차 치료제 승인 신청 허가를 좀 냈다는 것은 여기서 승인이 되면 이제 티그리스와 본격적인 어떤 경쟁을 한다. 네. 이 관점에서도 관련한 어떤 기술 성과 이후에 전략 등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고 뭐 셀트리온도 최근에 어떤 주가는 향후에 뭐 어떤 이 합병 기대 가치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보다는 내년도 전략 부분을 이 탑트랙에서 좀 공개를 한다. 이 이슈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셀트리온 이렇게 3사의 경우 대형주이긴 하지만 성과적인 측면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면 한 3개의 기업 정도 추산을 해봤습니다. 변영인 대표는 과거 이력을 중시하고요. 네. 그리고 다가올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뉴스가 있는 종목 위주로 보겠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럼 CS2024는요. 오늘 장의 경우에는 CS2024 반응이 좀 더디긴 했지만 이 이벤트도 매년 나오는 고인물 이벤트입니다. 이번에도 또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키워드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죠. AI, 네. 모빌리티. 네. 봐야죠. 일단 그래도 네. 작년 CES보다는 볼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챗GPT로 인해서 많은 게 바뀌어버린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HBM, 온디바이스 AI, ASML 그리고 CSL까지 이루어지는 엄청나게 빠른 순환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의 피날레를 좀 장식할 수 있는 게 지금 CES 2024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쪽에서는 저는 삼성전자의 가우스 AI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은 줄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더욱이 이제 1분기에 갤럭시 24 시리즈에 이것들이 이제 탑재되어 나왔을 때 과연 흥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판도를 저는 이번 CES 2024에서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CES 2024 전까지는 저는 온디바이스 AI가 조금은 유리하다라는 생각.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당연히 HBM을 봐야겠죠. 결국에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적표를 좀 받아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뭐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에 저는 방향성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야
이제 시장의 수급 흐름에 따라서 한 번씩 이제 좀 돌았었던 ASML 관련주, 혹은 뭐 CXL, 뭐 여기 이제 PIM까지 한번 붙여서 이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일정 스케줄로 좀 놓고 보자면 온디바이스 AI가 먼저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HBM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S를 두고 이 이벤트 일정을 차익 실현의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나 생각했는데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종목이 있고 오히려 다시 네. 매수해야 될 종목이 있다. 그렇게 그렇죠. 된다면 온디바이스 AI와 그리고 HBM으로 나뉘어지겠습니다. 네. 두 분의 선택, 그래서 CS냐 제약바이오냐 일단 둘 다 보자곤 했는데 하나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는 자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보시죠. 여러분이 내일장부터 또 주목해야 될 대표적인 종목. 오, 그래도 두 분 다 바이오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걸쳐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반도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원픽은 네. 신테카 바이오를 제가 뽑은 이유가 네. AI 플러스 제약이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 그림 봤던 것 같은데요. AI를 놓을 수도 없고 네. 지금 제약도 지금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장의 가장 왕자는 레오켄 바이오가 조금 더 이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아갔지만 저는 이제 신테카 바이오를 포함한 AI 신약 개발 쪽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올해는 AI 플러스 영상 진단이 조금 더 우세했다라고 하면 네. 일단 다가오는 해에는 저는 AI 플러스 신약 개발 이쪽도 꼭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10년이 걸렸던 부분이 2년, 3년으로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기간만큼 기업은 투자금을 아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더 좋은 신약을 개발하는 데 쓸 수 있고 또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은 이 샘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AI가 어떤 산업에 접목했을 때 굉장히 이 퍼포먼스가 좋았던 걸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테카 바이오, 뭐 보로노에아 같은 기업들이 수급에 이제 관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2024년도에 왕자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2월 14일 이후로 하루 약보합 마감한 걸 제외하고 내리 상승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오늘도 11%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네. 종가는 14,000원에 마감을 했는데 내일장에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지 바이오랑 AI 두 가지 다 걸쳐 있기 때문에 CS도 무관하지 않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도 무관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네. 전략이 중요해 보여요. 일단은 오늘 갭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네. 급하게 서두를 건 없다 생각이 들어요. 천천히 저는 12,000원과 14,000원 사이에서 한번 모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가를 제가 이제 10,000원으로 좀 제시드렸는데 주봉상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좀 탄탄한 이 지지 구간이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1차적으로는 최근의 고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2만 원대를 제가 목표가를 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2만 원대가 돌파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2만 5천 원대, 뭐 3만 원대까지의 변동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 10,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신테카 바이오고요. 그리고 변영인 대표는 지난번에도 탑픽으로 네네. 이야기했던 유한양행을 네네. 또 탑픽으로 일관되게 갖고 오고 네. 있습니다. 확실히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당시 목표 주가가 79,000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나요? 62,000원대 매수 구간을 좀 제시해 드렸고요. 지금 네. 오늘 주가 추이에서 보면 69,900원, 그렇죠. 7만 원 이렇게 해서 네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71,600원까지 오늘 고가 좀 나와 있는 구간인데 네. 이게 일회성 매매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모아가시는 구간. 그래서 저는 69,000원 미만이면 지금도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이 병용요법 치료제가 이 타그리스보다 더 좋냐 나쁘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좀 많지만 바로 이제 뭐 당장 내년부터입니다. 내년 1월부터 두 약물이 모두 보험 등재, 1차 치료제로서 보험 등재가 좀 되고 있는데 생존율 부분에서는 지금 이 병용요법 치료제가 좀 더 우위에 있다. 다만 이 투여 중단율이라든가 이 부작용률이 조금 더 높은 부분,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좀 개선될 수 있다. 아직은 임상 데이터가 두 약물을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이 임상 데이터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시판 허가를 좀 받았던 이 기관들을 대비해 보면 지금 리브리반트와 랭라자의 어떤 병용 치료제가 오히려 그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네. 변수 요인은 좀 있지만 시장성으로 좀 본다면 그리고 지금 오늘 존슨앤존슨이 유럽과 미국에 시판허가 신청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이내 출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본다면
유한양행 여기서 우리가 수령될 수 있는 마일스톤 규모 이 부분을 실적과 좀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관련된 이슈 그리고 전략 등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본다면 전 단기적 목표가 81,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유한양행 당시에도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유한양의 목표 주가 81,000원으로 조금 더 상향했고요. 손절가는 61,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내일장은 이미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 키워드이긴 한데 네.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저는 마지막 거래일까지 네. 이 흐름 그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수급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천천히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주시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대로 지금 스피드로 조금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좀 한 주 편안하게 투자해 볼게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